2026년 4월 1일 인간을 태운 우주선이 다시 한번 달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눈에 포착된 놀라운 광경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아르테미스 승무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넌나사가 공개한 달 탐사 영상들을 옮겨왔습니다. 이번 임무의 이름은 아르테미스 II 호로, 인류는 이 여정에서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의 뒷면에서 맞이한 우주 개기일식 장면입니다. 비행 6일 차인 4월 6일, 승무원들은 달 뒷면 상공을 약 7시간 동안 비행했습니다. 이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궤도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했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약 54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긴 개기일식의 약 10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우주선 창밖에는 검은 달 주변으로 태양의 코로나가 후광처럼 빛났고, 또 눈을 가늘게 뜨면 오른쪽 아래에 토성과 화성도 보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달 표면을 관찰하면서 지금껏 사진으로만 보던 달과 다른 새로운 갈색과 파란빛 색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지구 태양이 달의 그림자에 가리는 순간들을 조금 더 감상해 보시지요. 두 번째 장면은 과학계를 뒤집은 6번의 섬광입니다. 개기일식의 경이로움도 잠시 승무원들의 눈에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전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이 지상 관제소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개기일식의 경이로움도 잠시 승무원들의 눈에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전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이 지상 관제소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달 표면의 충돌 섬광입니다. 제레미 헨슨도 방금 또 하나를 봤습니다. 총 6번의 운석 충돌 섬광이 관측됐습니다. 지구가 두꺼운 대기권으로 운석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과 달리 대기 없는 달 표면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파편이 달 표면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모래알 만한 작은 운석도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충돌해 지구에서 보일 만큼 강력한 섬광을 일으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달 기지를 어디에 지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 달에 새겨진 이름, 캐롤.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관제소의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긴밀한 우주비행사 가족은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롤, 달에 밝게 빛나는 이 지점을 캐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캐롤 와이즈먼은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의 아내로 2020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슨이 덧붙였습니다. 이 분화구는 달의 앞면과 뒷면의 경계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어 특정 시기에는 지구에서도 앞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지점은 달의 낮과 밤이 만나는 경계선 근처라 태양빛을 받을 때마다 우주 속에서 유독 진주처럼 밝게 빛나는 신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가족들은 달이 차고 기울 때마다 가장 먼저 빛나는 그곳을 보며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6일 오후 2시, 이번 미션 최대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왔습니다. 아르테미스2의 승무원들이 지구에서 40만 킬로미터, 25만 마일 떨어진 심우주에 진입했습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인류 최장거리 비행 기록을 56년 만에 깬 순간입니다.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이 지상 관제소에 교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선배 탐험가들의 위대한 발걸음에 경의를 표하며 이 기록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오래 유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직후 오리온 우주선은 통신이 완전히 끊기는 달의 뒷면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 달의 거친 지평선 너머로 푸른 지구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어스셋, 얼트셋, 지구 낙조입니다. 1968년 아폴로 8호의 지구도디가 인류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번 지구 낙조는 우주선의 궤도 역학이 만들어낸 완벽한 타이밍의 예술이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푸른 점이 달 뒤로 완전히 사라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에 가본 사람은 역사상 단 12명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달을 거의 모릅니다. 특히 달 남극은 지금까지 발견된 장소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나사가 다시 달로 향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달 남극에는 태양빛이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닿지 않은 분화구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영구 명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230도까지 떨어집니다. 일부 지역은 명왕성보다도 더 춥습니다. 이 극한의 추위 덕분에 얼음이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이 이 얼음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주에서 물은 생존이자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실제 로켓 연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달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래던 우주 탐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이 인류 최초의 우주 주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얼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오래전 해성과 소행성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달 남극에는 또 다른 특별한 장소도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빛의 봉구리입니다. 바로 영원한 빛의 봉구리입니다. 일부 고지대는 거의 1년 내내 태양빛을 받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어두운 얼음 분화구, 그리고 밝은 태양광 봉구리. 달 남극은 미래 기지 건설에 필요한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와 우주 방사선이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 지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용암이 흐르며 만들어진 거대한 마그마 튜브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 동굴은 자연 방사선 차단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달 도시는 달 표면이 아니라 달 지하에 건설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사가 달에 가려는 진짜 이유는 달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달은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과거 인류가 항구를 거점으로 대양을 건넜듯이 이제 인류는 달을 거점으로 더 먼 우주로 향하려 합니다. 1969년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은 다시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달 기지가 지상에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하에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